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 동안 별다른 변동성 없이 조용하게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구간을 기준으로 워낙 전망이 크게 엇갈리다 보니까 이러다 2만 9천 달러 깨지면 진짜 2만 달러 한번 찍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강하게 자리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위에 올라서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 지지라인인 2만 8천 달러 부근을 어쨌든 잘 받아주면서 비트코인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만 2천 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잘 뚫어주면 3만 7천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에 막힐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2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다행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아직은 안도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약세장이 이제 끝물에 접어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도 약세장 종료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 우드도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추가적인 상황을 더해서 모두 네 가지 정도 이 약세장 끝물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5월 26일에 미국 연준의 5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금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연준 위원들이 얼마나 금리 인상 강도와 관련해서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등이 확인되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체크가 필요한 날입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어쩌면 하반기로 전환되면서 의미 있는 강세 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면서 지속적으로 3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반등 기운을 내보이고 있는 만큼 어쩌면 상승세를 좀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8,630달러 중요 지지선에서 반등하면서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했다. 황소 세력은 하락 추세선 위로 밀어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건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선 위에서 비트코인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1,88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근에서 곰 세력의 강력한 방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목표 지점은 28,630달러 아래가 될 것이다. 곰 세력의 시도가 성공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다시 26,7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 아래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25,000달러에서 21,8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황소 세력이 32,000달러 부근까지 밀어 올리면 34,823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37,28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여전히 좋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9,300달러 영역에서 큰 돌파를 이뤄냈고 32,2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보이면서 통합되고 있다. 잠재적으로는 31,100달러에서 32,8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트코인 모멘텀 이렇게 짧게 덧붙였는데 알트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고래 매집이 크게 늘고 있다라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했는데 해당 차트에서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의 주소수가 이번 하락 당시에 크게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현재 삼각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상 삼각 수렴 패턴은 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승형 패턴이 있고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하락형 패턴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삼각 수렴은 방향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튜 하일랜드는 위든 아래든 이 조만간 명확한 방향성이 하나 크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조심스러운 진단을 하고 있는 건데 강세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디 이 상승형 패턴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매튜 하일랜드의 분석처럼 지금은 약세장이 끝나려는 것인지 어쩌려는 것인지 이 다소 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약세장이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나름 의미 있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우선 모든 것들이 비슷하게 행동할 때 약세장은 거의 끝에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이 한 곳에서 대량 매도가 발생한 뒤에 다른 시장도 대량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자산인 암호화폐는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행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동조화 상황을 우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나스닥을 반영하고 있다. 게놈 혁명과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연준의 긴축 조치 철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꼽았는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꺼려할 만한 많은 데이터를 6월에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말바꾸기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결국 소극적인 스탠스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 탈동조화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연준이 말바꾸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의 베어 마켓이 거의 끝났다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트윗을 날려주면서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말바꾸기 가능성은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관세 이슈와 연결지어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시절에 도입된 중국 관세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서 직접적인 물가 인하, 인플레이션 완화를 노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인플레 잡기라는 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선택의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관세 철폐 이슈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백악관이 몇 차례 공개적으로 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G7 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7월 전후 시점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닛 옐런 장관이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에도 혜택이 될 수가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폐지를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언급하면서 사실상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 방향성 정리는 이미 끝났다라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금리 핸들링 이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또 하나의 다른 방안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존스법 수정입니다. 존스법은 미국 해안에 자국 건조 선박만 정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인데 이걸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미국 이외 선박들이 이 석유 수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고공 상승 중인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같은 금리 조절 이외의 방식을 통한 인플레이션 때려잡기에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라면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굳이 가계와 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리게 만드는 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올리더라도 0.25%포인트 정도의 이 상징적인 수준이 될 가능성과 여지가 더 적극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을 흔든 거대 요인이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약세장 종료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발빠르게 철수했던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이 5월 말까지 키이우에 복귀한다는 소식은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사실상 약발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돈줄 끊기 차원에서 단행됐던 것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이었는데 이게 거의 실패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루블화의 가치가 전쟁 발발 당시와 비교했을 때보다 2배 정도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루블화의 가치는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은 단일 통화 구축까지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이 탈달러와 관련해서 강력한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고, 여기에 인도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게 된다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달러 패권의 시대에는 이 상당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하반기 강세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이슈입니다.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이나 10월에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이 단행될 것이라는 이 비탈릭 부테린의 멘트가 나온 만큼 이래저래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호재와 호재가 더해지면서 나름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말바꾸기를 해주고 전쟁 리스크가 약해지는 게 현실화되고 여기에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호재까지 함께 더해질 경우에 적어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 이전까지 나름의 불마켓이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단행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소중한 자산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스터디를 하고 확신이 분명할 경우에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보니까 하반기에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말들 많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수준으로 접근하면 낭패볼 가능성 엄청 높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럴 때는 결국 남 탓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단행할 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리서치를 하시고 자기 확신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보면 남 탓, 이득 보면 내 탓, 이런 사실 좀 저급한 수준으로 투자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점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언제나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